안녕하세요. 롤플레이 고영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항소심 판결을 본 분들은 어떤 한 단어가 요즘 많이 회자된다는 걸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성인지 감수성입니다. 최근에 언론에 되게 자주 노출되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인지 감수성이 뭐냐? 여기에 대해서 개념에 대해서 확립된 정의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확실하게는 없다는 말씀이에요. 판례상은 있는데 성인지 감수성 이러면 뭐다 라고 하지는 않아요. 다만 판례를 통해서 이 개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한다, 이런 게 바로 법원에서 판단하는 성인지 감수성의 정의이다 라는 겁니다. 대체로 성별 간의 차이로 인해 일상생활 속에서의 차별을 유불리함 또는 불균형을 인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성범죄 사건 등을 재판부에서 심리를 할 때 피해자가 처한 상황의 맥락과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보고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예전에 같은 경우는 객관적으로 사건을 보고 만약에 피해자 그 상황이라면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이렇게 했었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누군가 성폭력을 저지르려고 달라든다 라고 하면 소리를 지르고 도망가야 했는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뭐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았다라고 해서 범죄자들이 많이 풀려났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형량을 좀 덜 받았다라고 얘기를 한다면, 지금은 좀 확고하게 대법원에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단어를 써서 피해자의 입장에서 보고 그 피해자의 눈높이에서 사건을 바라봐서 피해자가 좀 더 구제를 받고 가해자에게 엄벌을 처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참고해야 할 판례가 있어서 말씀을 먼저 드릴게요. 나중에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세요. 2018년 4월 12일 선고한 판결입니다. 이 판결은 학생을 성희롱했다는 이유로 해임 징계를 받은 대학 교수가 그 징계를 취소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행정소송을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고등법원에서 대학 교수가 승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대법원에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판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파기 환송을 했어요. 즉 돌려보냈다는 얘기예요. 너 다시 판단해 라고. 재판 끝까지 봐야 한다는 건데요, 이때 대법원에서 나타난 표현이 성인지 감수성이고, 성인지 감수성이라 함은 피해자 입장에서 눈높이에서 처한 상황에서 사건을 고려해보라. 구체적으로 좀 더 살펴보면요, 왜 성인지 감수성이라는 기준을 세웠을까 대법원에서? 그 이유는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서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는 걸 두려워하고 문제를 삼는 차원에서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2차 가해가 이루어진다는 것 때문입니다. 부정적인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이 노출돼 버리면 피해자는 2차 피해를 입을 수가 있다는 점 때문에 그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법원에서 판단을 내린 거겠죠. 일반적으로 성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서 피해를 당한 후에 말하지 않는 경우가 많고,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 기존의 관계죠. 상사였으면 상사와의 그냥 기본적인 관계, 친구면 친구, 스승과 제자의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피해 사실을 즉시 신고를 하지 못하다가 만약 다른 피해자가 동일한 피해를 입어서, 가해자로부터 동일한 피해를 입어서 얘기를 했었을 경우에 용기를 내서 신고를 같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 네가 피해를 입었을 때 진짜 그때 바로 신고를 하지 못했느냐 라고 의구심을 하는 게 아니라 성인지 감수성에 따라서 당연히 그럴 수도 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럴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시각으로 판단을 하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예전에 같은 경우는 너 피할 수 있었는데, 너 소리 지를 수 있었는데, 너 신고할 수 있었는데, 그 전에는 합의된 성관계였다가 이 뒤에 돈을 뜯어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런 사건들이 많이 없어지겠죠. 피해자가 좀 덜 억울할 수가 있고 가해자가 좀 더 확실하게 벌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성범죄 가해자가 피해자와 같이 있었다, 한동안 같이 다녔고 연락을 주고받았다 라는 그런 어쩔 수 없는 사회적 인식과 구조, 이런 피해자의 처한 상황 때문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드시 고려한다는 거예요.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의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비서고 워낙 파워풀한 사람이니까 그 뒤에도 같이 계속 일을 하고 연락을 주고받았다는 것만으로는
합의된 성관계라고 볼 수가 없다라는 게 항소심의 판결이기도 하고 성인지 감수성의 기준이 적용된 판결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직장 내 성희롱 등에서도 가해자와 피해자의 직급 또는 상황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분명히 염두에 두고 재판부는 심리를 해야 할 것입니다. 뭐 실제로도 하고 있죠.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당연한 판결이고 환영할 만한 겁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 성인지 감수성을 이용하는 사람 역시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에 대해서 분명히 뭐 재판부에다 요청을 하겠죠. 성인지 감수성을 고려해서 나의 상황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글쎄요. 그거는 이제 재판부에서는 공정하게 여러 정황 증거와 구체적인 사실들을 보고 판단하길 바라고요. 변호사로서의 입장에서는 단 한 명의 피해자도 없길 바라고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도 없으면서 단 한 명의 가해자도 빠져나가지 못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범죄에 있어서 그 판단 기준은 과거보다 피해자의 입장에서 고려하는 부분이 훨씬 더 커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 그것을 나타내는 상징적인 개념이 성인지 감수성이다. 딱 이 점까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롤플레이 고익주 변호사였습니다.